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 차은택 씨가 어젯밤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해서 잠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밤샘 조사를 받고 오전 10시에 또 소환이 됐는데요. 핵심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차은택 씨 어젯밤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이제 하나씩 다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울먹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어찌 보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잖아요. 예. 이 사람만 계속 마지막까지 중국, 그다음에 또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 굉장히 많은 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제는 일단 들어오는 순간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약간 좀 울컥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로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좀 많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준비가 많이 됐다. 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은 그 광고회사의 지분 강탈과 관련해서 뭐 공갈미수 혐의로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추가가 됐었잖아요. 예, 지금 빠져나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 모른다라고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진술이 나왔던 게 이성환 미르 사무총장이 뭐 우병우 수석이 뒤에서 봐주니까 상관없다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의 명함을 보여줬다는 진술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인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일단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어의 지금 눈물이다. 이 부분을 뭐 본인이 참여한다라기보다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불과 몇 달 전의 처지와 지금의 처지에 대한 비관 그런 부분이 섞여서 나온 눈물이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눈물에서 느껴지는 않네요.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나 표정을 봤을 때 준비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어제 YTN 베이징 특파원이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본에도 갔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예, 그렇다면 이 39일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이게 검찰이 앞으로 또 이렇게 밝혀내야 될 또 하나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차은택 씨가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는 또 다른 게 일단 차은택 씨는 1급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훨씬 많아요. 공무원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소위 말해서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전전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뭔가 한국에서 뭐 본인에 관련된 증거도 인멸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도 좀 정리를 해서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고 더 이상 지금 외국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검찰 수사 과정도 어느 정도 지켜봤죠. 그래서 이제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했었던 행적이 어제 YTN 보도로 나왔잖아요. 그 부분도 반드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일본을 오갔는지 그리고 혹시 증거인멸을 독일에 있었던 그 당시에 최순실 씨하고 어떤 모종의 얘기가 오갔던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명확하게 이 혐의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내일 밤이면 체포 시한이 만료가 되잖아요. 저 구속은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안종범 수석도 구속이 됐던 그 지금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과 함께 그 광고기획사의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상 인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구속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단 일정한 정도의 횡령 부분까지는 그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구속영장 발부에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관여 안 한 데가 없잖아요. 문화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그 외국 나갈 때도 같이 따라 나가서 거기에 관련된 행사까지 전부 진행을 했고 거의 1조 원 이상 되는 그 문화에 관련된 그 모든 관련해서 이제 담당을 했던 게 차은택 씨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속 기간 20일 동안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밤사이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말 최순실 씨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어딘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엔 또 성형외과입니다. 2014년도에 그 얼마 전에 그 CJ와 관련해서 그 이미경 부회장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조그만 성형외과가 사실 최순실 모녀의 단골이었는데 이곳에서 무언가 이걸 해외 진출하는 거에 관련해서 컨설팅을 부탁을 한 거예요. 조원동 경제수석이 직접. 근데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해외 진출까지 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결론을 냈더니
그 업체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있었다. 그리고 조원동 수석은 네, 그렇죠. 교체되고. 네, 교체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가는 3번을 동행을 하게 됩니다. 네. 한 번은 2015년 4월 7일 날 중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9월엔 중국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고 또 올해 5월에 아프리카 순방에도 같이 갔었던 것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3번이나 네. 순방길에 따라갔다는 네. 거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 문제는 올해 이제 청와대에서 구정에 선물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 선물 대부분 기억할 텐데 이제 그 대략 특산물 같은 걸로 선물이 많이 갔습니다. 네네. 배추나 뭐 표고버섯, 멸치 이런 걸로 갔는데 문제는 이 주한 외국 공관장들한테 우수 중소기업에 만든 화장품이 갔는데 그 화장품이 이 성형외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순실 씨의 손길이 닿던 선물까지도. 곳은 네, 선물까지도 예. 갔던 거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면세점에까지 이 화장품이 입점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만 네.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그 성형외과에 다녔다, 단골이었다는 네.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면 최순실 씨가 이제 도대체 개입 안 한 데가 어디인지를 찾는 게 차라리 더 빠를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거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또 한 번 좌절할 만한 그런 일인데요, 사실이라면. 근데 또 하나 의혹이에요. 궁금한 것이 이 성형외과 김모 원장이 지금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네, 그렇죠. 외래 교수로 위촉이 됐다는 건데 원래 강남센터에는 성형외과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외래 교수로 지금 위촉이 됐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예.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또 이 지금 이 원장이 전문의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게 됐었지? 물론 서울대 아까 말씀하셨던 예. 병원 측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청와대 그 경제수석까지 개입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나온 과정에서 여긴 역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사실 항상 거의 금기시되게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세월호 7시간에 구판 벌인 거 아니다라고 굉장히 열심히 얘기는 하시는데 예. 뭐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신 적이 네.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모 언론사에서 또 탐사 보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와 연관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그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댓글을 달고 막 계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확인된 건 없고요. 예. 그 말 그대로 최 씨가 단골이었던 이 병원의 원장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았다라는 정도까지가 지금 확인된 사실이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참 의혹이 뭔가 드러나게 되면 수사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최순실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속된 지 엿새째인데요. 네, 그렇죠. 좀 아프다, 네.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사실 좀 너무 예견이 됐던 건데요. 최순실 씨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도 심장이 안 좋아서 비행기 못 탄다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어떻게든 잘 타고 왔습니다. 예. 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와서 다시 첫날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장약을 복용해야 된다. 공황장애다 이런 얘기를 네. 했던 걸 보고 대부분의 이제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무슨 예상을 했냐면 네. 곧 휠체어를 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상대로 가는 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구속이 되고 나서 재판 가기 전까지는 구속 집행정지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 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나 최순실 씨가 국민감정과는 아예 동떨어지게 정반대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웃긴 네티즌 반응 중에 내가 나이롱 환자 태우려고 휠체어가 된 건가 자괴감이 든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 사태는 어디가 끝인지 조금 이 검찰 수사 지켜보는 국민들도 조금 많이 답답하고 좀 지쳐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